네, 다음 키워드는 세계 1위 배달 앱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안에서 음식 배달해주는 플랫폼 1위 업체가 도어대시입니다. 근데 이 도어대시가 영국에 있는 딜리버루를 하나로 5조 1천억 원 정도 들여서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어대시 입장에서는 영국이니까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네. 조금 더 쉬운 발판을 네네. 마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인수합병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 배달 하나의 앱으로 1위라고 해도 그 자체로는 사실은 살아남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나라 쿠팡도 마찬가지고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로컬로서는 살아남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를 통합하지 M&A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쇼핑몰에 이제 속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앱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앱 자체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아니면 큰 쇼핑몰 앱이 아니면 음식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유 앱들이 음식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우버도 지금 대만에 진출해서 음식 앱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연계한 앱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든 게 이제 배달 앱의 어쨌든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지금 도어대시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규모의 경제로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이번에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이죠. 도어대시가 이제 영국의 이것들을 했다는 건 지역 기반의 어쨌든 플랫폼의 한계를 넘어서 결정적인 진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딜리버루에게 글로벌 네트워크의 어쨌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규모의 경제와 이제 시장 다변화라는 이런 것들의 어쨌든 키워드를 공유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배달이 로컬 커머스 전반과 라스트 마일의 텍 플랫폼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럽의 수요망과 인프라, 물류 데이터와 지역 파트너십을 한꺼번에 손에 넣고 새로운 공룡으로 탄생하는 약간 이런 것 같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인 물류 앱과 어쨌든 배달 앱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도어대시가 어쨌든 배달 시장 안에서 미국 시장 안에서는 공룡 같은 존재인데 이 공룡 같은 존재가 조금 더 발자취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영국의 딜리버루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븐룸 인수까지 이야기를 좀 나온 상태입니다. 세븐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레스토랑 예약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하게 사업을 좀 펼치기 위해서 발판을 좀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플랫폼으로 도어대시는 좀 변화하게 될까요? 네, 이제 배달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힘들기 때문에 커머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커머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가시면 이제 보시면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시면 뭐 크랩이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택시를 부르는 약간 그런 앱들이 있거든요. 이런 앱들도 사실은 배달을 같이 합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디디심추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앱도 도어대시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변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 단위로 커머스 전반을 통합하려는 전략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음식뿐만 아니라 생필품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약국 심지어 B2B 상품까지 할 게 될 것 같은데 인도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그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자사 물류 인프라와 AI 기반의 배차 기술과 북미에서 검증된 수요 예측 모델을 이제 결합함으로써 이제 약간 디지털 로컬 상권의 네트워크를 재설계할 수 있는 약간 기회를 확보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약간 여기 유럽에 이제 그대로 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약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스트 마일의 인프라 수직적 통합을 하게 될 것 같고 배달 기사라든가 경로, 속도, 비용을 최적화 중심으로 하면서 도시형 고밀도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상권, 그러니까 작은 상권에 어쨌든 도어 투 로컬 이런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도어대시앱이 이제 만약에 이제 유럽에 요걸 이제 딜리버리를 확보함으로써 가까운 상권의 모든 물건을 검색, 주문, 배송받는 구조를 함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역 기반의 커머스를 다 아우르는 슈퍼앱이 되니까 슈퍼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음식들을 다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것들은 그다음에 슈퍼에 있는 것들도 해드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월마트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되는 약간 구조가 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 로컬이나 리테일을 강화하게 된 거가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들의 정보가 쌓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수익할 수 있는 다각화가 되는 약간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도시 커머스가 이제 완성되게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도어 대신 이런 걸 이제 완성하게 되는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